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와 깊이 있는 교훈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가족은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감동적인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가 손자를 만나러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단 10분 만에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 그렇게 빨리 떠나야만 했을까요? 어머니와 아들, 며느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족의 일이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간의 정이 점점 희미해질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모았으며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나이 많은 어머니가 오랜만에 손자를 만나러 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자를 보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기대하며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도착자마자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다소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에는 따뜻함이나 친밀함이 없었고 대신 거리감과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족이 아닌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녀는 아들과 나눈 대화가 몇 마디 형식적인 안부 인사로 끝나는 것을 보고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그녀의 방문을 반기는 기색이 없었고 며느리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며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녀가 손자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를 데리고 나와 인사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아직 상황을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의 부모가 보이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손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혹시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나아질까 싶어 조금 더 머물러 보려 했지만 10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느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짧은 인사를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녀의 품을 가장 따뜻한 곳으로 여기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어머니를 그저 한낱 손님처럼 대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결혼 후 바쁜 삶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희미해진 것일까? 아니면 며느리의 영향으로 아들이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일까? 답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온 힘을 다해 아들을 키웠고 그가 성공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헌신이 보람찬 결과를 맺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가 노년이 되어 외로움을 느낄 때 아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씁쓸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식과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후를 보낼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중심이 아니었고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을 바라며 기다리기보다는 자신만의 삶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스스로 찾아올 것이고 그녀가 억지로 애정을 구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깨달은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외로울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녀는 자신의 존엄과 평온을 지키며 살아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커뮤니티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공감을 표하며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각자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 속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를 느낀 후 자리를 떠나는 선택을 했고,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감이 변화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기보다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관심과 보살핌을 지나치게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쁜 삶을 살고 있으며 부모가 옛날처럼 자녀가 자신에게 헌신적인 관심을 주길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며 자녀가 바빠서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지만 이를 원망하기보다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방향을 택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부모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적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를 인생의 유일한 의지처로 여기지만 자립적인 삶을 구축하고 취미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외로움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녀는 부모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고려했을 때 자녀가 너무 무심하게 행동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서는 효하오 사상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로 간주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강조하며 부모를 외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무심한 것이 아니라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자녀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감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졌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삶의 중심으로 삼기보다 하나의 소중한 관계로 여길 때 가족 간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가족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며 보다 성숙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가족 분위기를 형성하고 세대 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가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며 대가족과의 유대감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
노부모를 대하는 현대인의 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기 위해 방문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보인 차가운 태도입니다. 부모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결혼 후 가정을 꾸리고 어머니가 손주를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 그리고 베트남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전통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시어머니는 집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기는커녕 소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러한 냉담한 태도는 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자식 세대가 부모를 대하는 방식이 점점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들은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하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결혼을 하고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젊은 세대가 가족 가치를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만약 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가족에게 소개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며느리의 태도 역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거리감이 며느리가 시댁과의 관계 형성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며느리는 시댁과 조화를 이루고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공경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모든 며느리가 시댁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러 왔을 때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갖추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손님을 맞이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비판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시어머니가 기대하는 것은 거창한 환대가 아니라 단순한 인사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느리가 시댁에 대한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동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어머니가 단 10분 만에 집을 떠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실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손주를 보기 위해 집을 방문했지만 결국 소외감을 느낀 채 떠나야 했다면 이는 자식들의 무관심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 속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변화하면서 부모에 대한 전적인 가치관이 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독립적인 삶을 원하고 전통적인 가족 규범에 얽매이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의 유대를 완전히 단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정과 효도는 단순한 문화적 유산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사회적 윤리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만 더 배려심을 가졌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환대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차 한 잔을 권하는 작은 행동, 혹은 짧은 대화만으로도 어머니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노력만으로도 가족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어머니는 큰 상처를 받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변화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식 세대가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태도는 가족 간의 정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가 부모를 대하는 방식은 결국 미래에 자신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식들에게 받게 될 태도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와 도전 과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자녀 및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항상 기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소홀히 대우받거나 외면당하는 이야기 또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에게만 기대기보다는 부모 스스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장 중요한 조언 중 하나는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락을 끊거나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자녀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부모 스스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직업, 결혼과 같은 큰 문제부터 자녀 교육, 재정 관리 등 사소한 문제까지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조언을 요청받았을 때 의견을 나누고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날 사회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으며 부모를 향한 자녀의 책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직장과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고민과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항상 곁에 있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조언은 부모 스스로 삶을 즐기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녀와 손주들이 방문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노인들을 위한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배우고 독서를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기찬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부모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재산을 모두 내어주고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희생이 자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개척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거나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부모가 먼저 밝고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이나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즐거웠던 일들을 공유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행복이 자녀의 관심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가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부모는 더욱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손자를 방문한 시어머니가 10분 만에 조용히 떠난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면 세대 차이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정이 점점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저절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꾸준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소통과 감정의 주도성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효도를 베풀어주길 기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며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시간을 내어 진심 어린 태도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라는 한마디 또는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부모에게 큰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가정에서의 공정한 태도와 지혜로운 처신이 화목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의 입맛에 맞추어 적절한 방식으로 배려한다면 아무리 차이가 크더라도 가정은 언제나 따뜻하고 화목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